안녕하십니까, 올강소입니다. 중요한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지금 반도체 업계에서 20년 만에 찾아온 소재 혁명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주목해야 할 키워드는 바로 유리기판입니다. 인텔, AMD, 엔비디아, 브로드컴, 전 세계 반도체 거물들이 모두 달려들고 있는 이 기술, 과연 유리기판이 뭐길래 이렇게 난리일까요? 오늘 영상 끝까지 집중해 보시면 여러분도 차세대 반도체 시장의 판도를 완벽하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유리기판이 정확히 무엇인지부터 알아볼까요? 반도체 칩은 그 자체만으로는 작동할 수 없습니다. 반도체 다이를 보호하고 PC나 서버의 메인보드와 연결해주는 기판이 필요하죠. 지난 20년 동안 우리는 플라스틱 계열의 기판을 사용해 왔습니다. 오거닉 서브스트레이트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이제는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AI 반도체, 고성능 컴퓨팅 HPC, 그리고 클라우드 서버, 이런 고집적, 고전력 연산 분야에서는 기존 기판으로는 더 이상 성능을 끌어올릴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등장한 것이 유리기판입니다. 그렇다면 유리기판의 장점을 정리해 볼까요? 첫 번째로는 표면이 매끄럽습니다. 플라스틱보다 표면이 압도적으로 고르기 때문에 초미세 선폭 회로를 정밀하게 그려 넣을 수 있는 것이죠. 둘째, 열에 강합니다. 700도 이상의 고온에서도 변형되지 않고 워피지라는 휘어짐에도 강한 특성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셋째, 두께를 25%나 줄일 수 있습니다. 실리콘 인터포저라는 중간 기판이 필요 없기 때문인데요. HBM4 시대에서 이제 반도체 패권은 얼마나 많은 반도체를 높게 쌓을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고 봐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두께를 25% 줄일 수 있다는 것은 엄청난 장점이라고 봐야 됩니다. 네 번째, 전력 소비를 30% 이상 줄입니다. 전기 절연성이 높아 신호 손실이 적고 데이터 전송 속도가 빠릅니다. 지금 데이터 센터는 작동하는 데 필요한 전력 소모에 골치를 앓고 있는데요. 이 전력 소비량을 줄이는 것이 가장 큰 화두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소비를 30% 이상 줄인다는 것은 엄청난 패러다임 전환이라고 볼 수 있죠. 다섯 번째는 데이터 처리 속도를 40%나 향상시킵니다. AI 반도체에 최적화된 성능을 제공하죠. 한마디로 정리하면 유리기판은 꿈의 기판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장이 얼마나 클까요? 시장 조사기관 더 인사이트 파트너스에 따르면 글로벌 반도체 유리시장 규모는 2034년이 되면 42억 달러, 5조 7,960억 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는데요. 이것은 아직 본격적으로 개화하지도 않는 상태에서 나온 전망이죠. 이것은 단순한 시장 확대가 아닙니다. 반도체 패키징 산업의 패러다임 전환인 것이죠. 기존 기판 업체들의 사업 모델이 통째로 바뀔 수 있는 그야말로 게임 체인저인 것입니다. 특히 2027년부터 2028년 본격적인 유리기판 시장이 열릴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투자가들은 지금이 바로 이 시장을 주목해야 할 골든 타임이라고 올강소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판단하고 있을까요? 그것은요,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기 때문입니다. 먼저 엔비디아를 말씀드리면요, 엔비디아는 GPU의 발열 문제와 성능 개선을 위해 유리기판 도입을 검토 중입니다. 업계에 따르면 TSMC와 협력해 차세대 패키징 기술의 유리기판 적용을 준비하고 있으며 TSMC는 엔비디아의 요구에 맞춘 유리기판 패키징 개발에 착수한 것이죠. 애플은 어떨까요? 아이폰으로 유명한 애플도 차세대 모바일 프로세서 AP에 기존 기판 대신 유리기판 적용을 검토 중입니다. 아이폰에 들어가는 반도체, 이것을 AP라고 하는데요. 차세대 모바일 AP에 유리기판 적용을 검토한다는 것이죠. 인텔은 어떨까요? 인텔은요, 2014년부터 10년 넘게 유리기판 연구에 투자해 왔습니다. 미국 애리조나주 챈들러에 약 10억 달러, 하나로 1조 3천억 원을 투자해서 전용 R&D 라인을 구축했죠.
2023년 9월에는 유리기판을 적용한 반도체 시제품을 공개했고 2030년까지 상용화한다는 목표를 발표했습니다. 인텔의 목표는 무엇일까요? 2030년까지 단일 패키지 내에 1조 개의 트랜지스터를 집적한다. 인텔의 라울 마네팔리 펠로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2030년까지 기존 기판을 사용한 반도체는 트랜지스터 확장의 한계에 도달할 것이다. 유리기판은 차세대 반도체를 구현하기 위해 실행 가능한 필수적인 단계라고 말이죠. 그렇기에 최근 인텔은 경영난에도 불구하고 유리기판 개발 계획은 2023년 발표한 로드맵에서 변화가 없다라고 공식 입장을 밝히기도 했죠. 엔비디아를 맹추격하는 AI 반도체 기업 AMD는 어떨까요? AMD는 2025년부터 2026년 고성능 시스템인 패키지에 유리기판을 도입할 예정입니다. 현재 주요 글로벌 반도체 기판 업체들과 함께 성능 평가 단계에 있으며 제조 파트너를 구축하고 있는 중이죠. 에이직 반도체로 유명한 제2의 엔비디아로 불리는 브로드컴은요, 최근 자사 반도체 칩에 유리기판 적용을 위한 성능 평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글로벌 반도체 거물들이 총출동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유리기판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나라 기업들은 어떨까요? 자랑스럽게도 한국 기업들이 이 시장에서 선두 그룹을 형성하고 있는데요. 세계 최초로 유리기판을 양산한 앱솔릭스를 자회사로 두고 있는 SKC는 미국 조지아주 코빙턴에 위치한 1만 2천 제곱미터 규모의 공장을 이미 시운전 중이며, 가장 중요한 건 2025 CES에서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유리기판을 들고 방금 팔고 왔다고 말한 사건입니다. 업계에서는 엔비디아의 유리기판을 공급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앱솔릭스의 김성진 CTO는 월 4,000개의 유리기판 생산 능력을 확보하고 이미 고객 수요가 생산 능력을 초과했다. 그리고 생산 능력 확대를 위한 추가 투자 계획이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앱솔릭스가 미국 반도체법에 따라 생산 보조금 7,500만 달러와 R&D 보조금 1억 달러를 확보했다는 점이죠. 미국 정부가 인정한 기술력이라는 것입니다. SK가 이렇게 움직이는데 삼성이라고 가만히 있을 수는 없겠죠. 삼성은 현재 삼성전기와 삼성전자가 투트랙으로 개발이 되고 있는데요. 현재로서는 삼성전기가 삼성그룹을 대표하는 유리기판 생산업체라고 보셔야 하는데요. 삼성전기는 2027년부터 2028년 본격 양산을 목표로 유리 코어 기판과 유리 인터포저를 모두 개발하고 있습니다. 장덕현 삼성전기 사장은 유리 기판은 결국 인공지능과 서버 분야에 사용될 것이다. 삼성전기는 이미 AI 서버 분야 유리 기판을 양산 중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기존 고객과 협의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LG그룹은 가만히 있을까요? LG그룹에서는 LG이노텍이 나섰습니다. LG이노텍은 유리코어 기판만 개발 중인 상태로 2027년도부터 2028년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죠. 2025 CES에서 문혁수 LG이노텍 대표는 유리기판은 무조건 가야 하는 방향이다. 2년에서 3년 후에는 통신용 반도체에서 유리기판이 쓰이기 시작하고 5년 뒤에는 서버용으로도 주력이 될 것이다 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현재 상황을 정리하면 SKC 앱솔릭스는 상용화가 진행이 되면서 대량 생산에 들어가고요. 삼성전기는 2027년도부터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고 LG이노텍 역시도 2027년도부터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죠. 현재로서는 SKC가 최소 2년 정도 시장 선점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상황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자, 잊지 마서 핵심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유리기판에 대한 핵심 정리. 첫 번째, 시장 규모가 무려 182배 성장할 것이다. 두 번째, 글로벌 빅테크가 총출동하고 있다. 인텔, AMD, 엔비디아, 브로드컴, 애플 모두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그리고 다행히도 우리 한국 기업들이 선두에 있다. SKC의 앱솔릭스와 삼성전기, LG이노텍이 대표적인
한국의 기업들이다. 모두 다 상용화 시점은 2027년에서 2030년으로 이때부터 본격 시장이 개화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 자, 여러분, 지금은 20년 만에 찾아온 반도체 소재에 대한 혁명의 시작점입니다. 인텔의 말처럼 유리기판은 차세대 반도체에 실현 가능하고 필수적인 다음 단계인 것이죠.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가 투자해야 할 SK와 삼성 그리고 LG의 밸류체인에 속할 수 있는 반도체 소부장 유리기판 대장주는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이 부분 올강소가 아주 핵심적인 세 종목 말씀드릴 테니까요. 영상 집중, 초집중해서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짚고 넘어갈 포인트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부분도 분명히 좋은 흐름이죠. 그러나 현재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주가 속도만 놓고 보면 더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히든 기업 하나를 따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기업은 아직 시장에 거의 알려지지 않았고 더 중요한 건 이미 일부 자금은 조용히 들어가고 있는 흔적이 보이고 있다라는 거죠. 이런 종목의 특징이 있어요. 처음에는 거래량 없이 조용하게 움직이다가 어느 순간 뉴스 하나 붙으면서 왜 오르는지 설명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는 이미 주가가 한 단계 위로 올라가죠. 그리고 지금이 바로 이 히든 기업의 딱 그런 작전 구간이에요. 앞으로의 속도는 이 히든 기업이라는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진짜 돈 되는 수혜주고, 그리고 이런 종목의 이름이 시장에 알려지는 순간 정말 끝나는 거죠. 그 전에 여러분들이 포지션 잡아야지 진짜 큰 수익 볼 수 있습니다. 아직 이 종목은 뉴스 보도 전이고요. 지금 여러분들이 딱 잡을 수 있는 시기예요. 어딘지 궁금하시죠? 하지만 제가 영상에서 이 히든 종목을 언급할 수 없는 것이 제가 종목을 언급하는 순간 주가가 급등이 나오면서 여러분들이 진입 구간마저 날려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영상 보고 계시는 분들은 위에 보이시는 번호로 히든 이거 문자 한 통만 보내주시면은 제가 비용 하나 받지 않고 전부 무료로 진입 시기, 매수가, 목표가 전부 말씀드릴 거예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제일 불안해하시는 포인트가 바로 이거죠. 문자 했는데 갑자기 가입 같은 거 하라는 거 아냐?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저는 조회수가 많아야 이득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가입 없고요. 비용 들어가실 거 절대 없습니다. 제가 분석한 자료로 수익 나올 종목만 골라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는 것이고요. 이런 이유가 뭘까요? 그냥 단발성 재미로 끝나는 종목들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들 실제 수익으로 이어질 수 있는 종목들만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제가 지금 추천드리는 종목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그 수혜를 받고 있는 히든 종목입니다. 제가 무료로 드린다고 해서 수익이 적으니까 알려준다? 이런 생각 절대 하지 마세요. 오히려 여러분들이 딱 한 주만 매수해서 정찰병 삼아 시장 분위기를 확인해 보셔도 됩니다. 한 번만 여러분들이 경험해도 왜 제가 이런 종목을 무료로 공개하는지 여러분들이 바로 이해하게 될 거예요. 받아보고 괜찮다 싶으면 앞으로도 제 영상 꾸준하게 보면 되는 것이고, 받아봤는데 아니라고 판단되시면은 앞으로 제 영상 무시하셔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만큼 자신 있습니다. 지금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지금 이 타이밍 놓치시면은요, 나중에 분명히 저한테 이런 얘기 하실 겁니다. 아, 그때 그냥 문자라도 한번 보내볼 걸. 이 한마디가 계속 마음에 남게 되실 겁니다. 그런데 그때 되면 이미 세력은 다 들어오고 차트는 올라간 다음입니다. 근데 지금 문자 보내시는 분들 세력보다 먼저 움직이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세력 타고 올라가는 거 절대 아닙니다. 세력보다 여러분들이 먼저 차트를 선점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는 건 진짜 수익 나는 종목들 뿐이라는 거죠. 가입도 비용 요구도 이런 거 전혀 없습니다. 수익 나오시면 그때부터 제 채널 꾸준하게 봐주시면 충분합니다. 저였다면 속눈샘 치고 무료로 히든 종목이라도 받아보신 다음에 어떤 종목인지 확인이라도 한번 해봤을 겁니다. 딱
딱 한 주만, 딱 한 번만 확인이라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한 번의 경험이 계좌를 바꿀 수 있는 정말 결정적인 순간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마지막으로 강조 한번 드릴게요. 지금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번 히든 종목 하나만으로 정말 보수적으로 봐도 한 달 안에 큰 폭발 예상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망설이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한번 경험해 본다는 마음으로 위에 보이시는 번호로 히든 문자 한 통만 보내보세요. 그 단 한 통의 문자, 어쩌면 경제적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그 수익의 시작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지금이 바로 기회예요. 놓치시면 후회, 잡으면 수익. 선택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자, 이번에 말씀드릴 유리기판 대장주는요, TGV 소재 기업입니다. 바로 램테크놀로지인데요. 이 종목 지금 주가가 바닥권이에요. 시가총액 약 650억 수준인데요. 싸도 너무 쌉니다. 삼성전기를 비롯한 국내 유리기판 기업들이 2026년 본격 양산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SKC 자회사 앱솔릭스는 2025년 하반기부터 AMD, 아마존과 함께 유리기판 양산 돌입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유리기판 제조에서 TGV, 유리관통전극 식각공정이 핵심 공정 중 하나라는 겁니다. 유리에 구멍을 뚫어서 전기 신호를 전달하는 건데 이게 엄청나게 정밀한 기술이 필요해요. 램테크놀로지는 삼성전기에 TGV용 식가객 샘플을 공급 중이며 불상계 식가객의 기본 스펙 개발을 완료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요. 회사는 특허 출원까지 완료해서 독보적인 기술력을 확보한 상태죠. 그리고 제가 추가로 확인한 소식인데요. 램테크놀로지는 SK하이닉스 용인반도체 클러스터 협력화 단지의 1차 입주 기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용인반도체 클러스터가 뭐냐고요? SK하이닉스가 122조 원을 투자하는 초대형 프로젝트로 HBM 등 차세대 D램 생산 거점이에요. 2025년 2월 착공해서 2027년 5월에 1기 팹이 가동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현재 삼성전기뿐만 아니라 두 번째, 세 번째 메이저 기업에게도 샘플 공급이 진행 중이라는 첩보가 있어요. 게다가 TGV 식가격 양산은 램테크놀로지 금산 공장에서 이루어질 예정이며 금산은 이미 300억 원을 투자해서 양산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그리고 용인반도체 클러스터에는 550억 원 규모의 시설 투자를 확정지었어요. 이 회사가 초고순도 불화수소 대량 양산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SK하이닉스에서 용인반도체 클러스터에 초고순도 불화수소 대량 생산 체제를 구축하게 해준 것이죠. 자, 이제 시장 상황을 볼까요? SKC 앱솔릭스가 2025년 하반기부터 유리기판 생산 확대에 나서며 공정용 소재와 부품 조달을 60% 이상 확대한다고 합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 유리기판 양산이 시작되면 식가격 사용량도 폭발적으로 증가한다는 거죠. SKC는 생산 능력을 4배에서 최대 10배까지 확대하는 증설 계획을 검토 중인데요. 이건 곧 램테크놀로지 같은 소재 공급 기업에게는 매출 폭증을 의미합니다. 이 밖에도 금산팹에서는 램테크놀로지가 HBM 전용, TSV 전용 소재를 이미 개발을 완료하고 대량 양산 체제를 구축한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자,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램테크놀로지 투자 포인트 핵심 5가지. 첫 번째, 독보적 기술력이 있다. 즉 TGV 식가격 특허 출원을 완료한 상태로 삼성전기와 공동 개발에 성공해서 대량 양산 체제에 들어가고 있다. 두 번째, 메가 클러스터 입주가 확정됐다. SK하이닉스 용인반도체 클러스터 1차 입주 기업으로 선정이 돼서 SK하이닉스의 122조 원 차세대 신규 팹 핵심 공급망 라인 안으로 들어가서 그동안 이 기업의 염원이었던 초고순도 불화수소 대량 양산 체제를 확정지었다. 세 번째, 지금 현재도 금산 공장 300억 투자를 완료하면서 양산 인프라를 구축했다. 그리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용인에 550억 신규 증설도 확정된 상태다. 그리고 네 번째는요, 시장 타이밍이 완벽하다. 2026년도부터 유리기판 본격 양산이 시작되면 SKC 증설로 식가격 수요가 10배가 증가할 것인데 이것은 삼성전기, 삼성전자, LG이노텍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다섯 번째는 저평가됐다. 시가총액이 630억, 삼성전자가 10만 원을 넘어서고 SK하이닉스가 50만 원을 넘어선 상태에서 지금 반도체 전공정과 관련된 기업들 주가가 생각만큼 못 올랐는데요. 전공정에 관련된 기업들이지만 결국에는 TGV나 HBM 그리고 앞으로 HBF까지도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절대적인 헐값이다. 그리고 이 종목 9,000원만 돌파한다면 신고가 영역으로 단숨에 진입하기 때문에 세력들이 마음만 먹으면 유리기판 테마의 대장주로 만들 수도 있다. 자, 여러분 이 정도면 확신이 드시나요? 램테크놀로지는 단순한 시가격 회사가 아닙니다. 유리기판 혁명의 소재에 관련해서는 혁명적인 플레이어입니다. 2026년부터 유리기판 양산이 시작되면 이 회사는 중소형 테마의 대장주가 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주가 4,500원 수준은 정말 기회입니다. 바닥권에서 새로운 파동이 시작되는 시점이에요. 물론 투자는 여러분의 판단이지만 저 월광소는 이 종목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2026년에 월광소가 무엇을 다시 새롭게 출발했습니까? 바로 5기 소통방 운영 들어갔죠. 여기 보이시는 이 방 어떤 방입니까? 지금 현재 100% 무료로 운영을 하면서 하루에 딱 3종목씩 급등할 종목들을 엄선해서 월광소가 종가 베팅으로 추천을 드리고 있는 방입니다. 여기다가 장 중에 실시간으로 매수와 매도에 대한 알람 사인까지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 시청자님들 월광소가 2026년 들어서 새롭게 모집 시작한 5기 소통방에 입장만 하시면 됩니다. 자, 3월 20일 추천드렸었던 세림 BNG 첫 번째 종목이었죠. 탈플라스틱 관련해서 세림 BNG는 이미 생분해 원료를 활용한 제품군을 확보를 하면서 친환경 생분해 필름 개발을 완료했다. 이것은 이재명 정부의 친환경 탈플라스틱과 관련돼서 국정기획위원회의 로드맵과 정확히 맞닿아 있다. 이런 세림 BNG 금일 어떻게 됐습니까? 시가 7.82%에 시작해서 장중 고가 25.33%, 코스피 코스닥 사이드카 발동한 오늘 같은 장에서도 25% 이상 급등 수익 챙겨드릴 수 있었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 원일 T&I, LNG와 원자력 그리고 수소까지 더한 고체 수소 이 부분에 특화되면서 원자력 관련주로서 장보고 3 잠수함의 핵심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다 말씀을 드렸었는데, 원일 T&I 금일 시가 마이너스 0.23%에 시작해서요, 장중고가 24% 급등하는 흐름 나오면서 이런 하락장에서도 엄청난 수익 챙겨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추천드렸었던 에코플라스틱. 자, 에코플라스틱은 월광소가 오래전부터 강조를 드렸었고요. 이 부분에서 탈플라스틱과 지금 현재 미국의 자동차 부품과 관련돼서 폭발적인 실적 성장이 이미 투자까지 완료된 기업이다. 금일 에코플라스틱 2.82%에 시작해서 장중고가 29.9%, 자, 상한가죠. 상한가로 마무리하면서 소통방에 종가 베팅으로 추천드렸었던 세 종목 에코플라스틱, 원일 T&I, 세림 BNG 모두 이 안 좋은 시장에서도 엄청난 수익 월광소가 종가 베팅으로 챙겨드릴 수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추천드렸던 종목들 엄청난 급등이 나왔는데요. 여기서 핵심이 뭘까요? 핵심은요, 어떻게 이런 종목들을 선정을 해서 다음날 수익을 보고 매도를 할 수 있었느냐겠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눈치가 빠르시거나 이미 성공적인 투자를 하고 계시는 분들은요, 월광소가 드리는 종목보다도 왜 이런 타이밍에 이런 종목들을 매수를 해서 다음날 어떻게 수익을 내고 매도를 할 수 있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더 집중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월광소가 이렇게 편한 길 마련했는데 우리 시청자님들 굳이 어렵게 돌아가면서 이 좋은 장에도 수익을 못 내면서 고전하실 필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월광소가 2026년 이미 4기 소통방 다 차서 지금 5기 소통방 신규로 100% 무료로 입장시켜 드리고 있으니까요,
월광수와 함께 2026년 종가 베팅으로 꾸준히 수익 쌓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입장 방법 너무 간단합니다. 딱 3초밖에 걸리질 않아요. 여기 상단에 보이는 연락처 있죠? 이 연락처 통해서 급등하고 문자만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설명란에 보시면 간편하게 원클릭으로 또 입장 신청하실 수 있게끔 편안한 솔루션 마련해 놨으니까요. 우리 시청자님들 2026년 지금 지수가 1600까지 왔는데 아직도 원금 회복도 못 하시고 계시는 분들 월광수와 함께 원금도 회복하시고 투자 수익에 대한 복리 효과까지도 누려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시장 대세 상승장입니다. 여기서 쫄 필요가 없어요. 자, 뒤로 미루지 마시고요. 여기 상단에 보이는 연락처 통해서 급등이라고 문자만 주시면 되니까요. 월광수와 함께 꾸준히 종가 베팅하면서 수익 한번 챙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종목 YC캠입니다. YC캠은 2001년 설립된 반도체 화학소재 전문기업이죠. 이 회사가 주목받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 핵심 사업 때문인데요. 첫 번째, 유리기판 핵심 소재를 3종을 독점 공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AI 반도체 시대를 여는 차세대 기판인 이 유리기판, YC캠은 유리기판 회로 형성 공정에 사용되는 핵심 소재 3종을 모두 국내 메이저 고객사에 실제 공급하고 있는 몇 안 되는 기업입니다. 여기서 핵심 소재 3종이 뭐냐? 강광액, 회로 패턴을 그리는 소재죠. 현상액, 패턴을 드러내는 소재죠. 박리액, 불필요한 부분을 제거하는 소재. 자, 앞에서 말한 이 세 가지를 모두 독점 공급하고 있다는 게 핵심입니다. 두 번째는요, EUV 린스 국산화 성공입니다. 2025년 6월 YC캠이 극자외선 노광 공정용 소재를 SK 하이닉스에 공급하기 시작했습니다. EUV 린스는 반도체 회로 패턴이 무너지거나 결함이 발생하는 것을 막는 핵심 소재인데요. 지금까지 독일 모크와 바스프가 세계 시장을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YC캠이 이를 국산화하고 SK 하이닉스 HBM3E용 D램 공정에 적용하면서 글로벌 시장 진출의 발판을 마련한 것인데요. 시장 조사 업체에 따르면 EUV 린스 세계 시장은 2021년 5천만 달러에서 2025년 2억 달러로 4배 성장했습니다. 그러니 앞으로 얼마나 더 성장할지는 우리가 쉽게 예상할 수 있겠죠. 자, 세 번째, 유리기판 균열 방지에 대한 특수 코팅제입니다. YC캠은 세계 최초로 반도체 애칭 유리기판 균열을 보호하는 특수 폴리머 유리 코팅제를 개발했습니다. 유리기판의 최대 난제가 바로 쉽게 깨지는 균열 문제였는데 YC캠이 이 문제를 해결한 것입니다. 2025년 2월 삼성전자가 반도체 유리기판을 직접 제조하기 위해 복수의 소재 부품 장비 기업들과 협력을 추진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었는데요. 삼성전자는 2028년 첨단 반도체 패키징의 유리기판 도입을 확정했는데요. YC캠이 핵심 소재 공급사로 유력한 상황입니다. 2025년 4월 YC캠은 유리기판 수율을 향상시키는 화학 증폭형 포토레지스트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이 제품은 유리기판 밀착성이 뛰어나 금속 배선 공정 수율이 경쟁사 제품 대비 최소 20% 이상 향상되며 필요 에너지도 약 50% 낮다는 것이 강점이죠. 더 나아가 YC캠은 글로벌 노광 장비사와 협업해 1마이크로미터 포토레지스트 개발에도 착수했습니다. 2026년 최대 실적 갱신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며 영업이익률이 2025년 7.1%에서 2026년 14.7%로 2배 이상 상승할 것으로 분석했죠.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그리고 AMD 등 글로벌 기업들은 여전히 유리기판 개발에 적극적입니다. YC캠은 국내 선도 고객사양 유리기판용 포토 소재 3종을 단독으로 공급하고 있으며 유리기판 시장이 개화될수록 탄력적 실적 증가가 가능한 기업이죠. 반도체 미세화 공정이 진행되면서 EUV 공정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EUV 공정에 필요한 장비는 네덜란드 기업 ASML이 독점적으로 생산하고 있죠. 여하튼 메모리 업체들의 EUV 도입 확대로 EUV 레이어가 증가하는 추세 속에서 YC캠의 중장기적 성장이 예상됩니다. 월광소가 제공받은 리포트에 따르면 YC캠은 2026년도부터 황골 탈퇴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낸드 가격이 폭발적으로 상승을 했는데요. HBM을 떠받칠 고대역폭 낸드 플래시, 즉 HF가 곧 시장에 등장할 것으로 보여지며 새로운 낸드 시대가 열리고 있는 것이 핵심이죠. 특히나 AI 산업이 학습에서 추론의 영역으로 오면서 이제 비휘발성 메모리인 낸드의 역할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유리기판용 소재는 2026년 양산 준비를 위한 샘플 테스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매출액과 영업이익 흑자 전환을 통해 2026년이 YC캠의 황골 탈퇴의 원년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자, 그럼 정리해볼까요? YC캠 투자 포인트 4가지. 첫 번째, 유리기판 핵심 소재 3종 독점 공급 중이다. 삼성전자, SK 등 메이저 고객사 확보를 했으며 경쟁사 대비 20% 이상 수율을 향상시키고 있다. 두 번째, EUV 린스의 국산화 성공. SK하이닉스의 2025년 6월부터 공급을 시작했고 독일 기업이 독점하던 시장을 국산화로 대체했죠. 자, 세 번째, 2025년부터 2026년 실적 폭발적인 성장에 대한 전망이죠. 2025년엔 흑자 전환할 것으로 보여지며 2026년엔 영업이익 180억이 예상됩니다. 그런데 네 번째가 가장 핵심 중에 핵심일 수도 있죠. 바로 저평가된 매력입니다. 현재 시가총액 2,470억 원인데요. 2026년 이익 기준 PER 11.6배 수준밖에 안 됩니다. 자, 여러분, YC캠은 지금 조용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유리기판, EUV 린스, TSV 포토레지스트 모든 핵심 소재를 확보했고 2026년 본격적인 실적 개화를 앞두고 있는 상태죠. 현재 삼성전자가 10만 원이 넘었고 SK하이닉스가 50만 원을 넘어서 60만 원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지금 YC캠의 현재 주가는 이러한 성장 가치가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반도체 슈퍼사이클의 진정한 수혜주 TSMC나 ASML만이 아닙니다. 그 뒤에서 핵심 소재를 공급하는 기업 바로 YC캠 같은 회사들이죠. 자, 그런데요. 지금 이 영상을 보는 시청자님에게만 알려드립니다. 저출산 테마주 대표적으로 아가방 컴퍼니, 꿈비, 에로코스, 자, 이런 종목들까지는 이미 다들 아시죠? 그런데 오늘 월강소는 아무도 얘기하지 않는 이 테마의 진짜 히든줄을 찾았습니다. 종목 이름은 영상 끝에 딱 한 번 힌트로만 드립니다. 맞히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앨런 머스크가 한국을 지목하면서 한 말, 3세대 후 한국 인구는 현재의 3%, 5천만 명이 150만 명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2024년 합계 출산율 0.75명, 서울은 0.58명, OECD 꼴찌도 아니라 비교 자체가 불가능한 수준입니다. 51개월 연속 사망자가 출생아보다 많습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자연 감소 중입니다. 그리고 이재명 정부는 여기에 19조를 쏩니다. 아동수당 18세까지 확대, 신혼부부 1억 대출, 아이돌봄 소득기준 전면 폐지, 그리고 올해 2026년 이 정책들이 전국으로 확대됩니다. 돈이 풀리는 겁니다. 아이를 키우는 가정으로요. 아가방 컴퍼니, 에르코스, 깨끗한 나라까지 여기까지는 시장이 다 알고 있어요. 그 뒤에 숨어있는 종목을 월강소는 찾았습니다. 자, 이제 힌트를 드려봅니다. 세 가지인데요. 맞히신 분들 댓글로 좀 달아주세요. 첫 번째 힌트는요. 이 회사의 제품은 아이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쓰입니다. 병원, 신생아실에서도 쓰죠. 자, 두 번째 힌트입니다. 시가총액이 극단적으로 작습니다. 그래서 정책 발표 한 번에 수백 %가 움직입니다. 어쩌면 칼날의 양면과도 같죠. 그리고 세 번째 힌트입니다. 이게 바로 진짜 포인트인데요. 이 회사는 유아 스킨케어를 합니다. 0세부터 쓰는 제품이죠. 출산율이 낮아질수록 프리미엄 시장이 커집니다. 아이 한 명에게 더 좋은 걸 쓰려는 부모의 심리, 이 회사는 그걸 노리고 있습니다. 월광소가 이 종목을 주목하는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정책 발표 때마다 연동해서 상승하는 패턴이 나오고 있죠. 과거 데이터가 이를 증명합니다. 둘째, 저출산이 역설적으로 프리미엄 유아 시장을 키웁니다. 아이를 덜 낳으면 한 명에게 더 쓰는 겁니다. 셋째, 이재명 정부의 저출생 정책 모멘텀은 임기 내내 반복됩니다. 트리거가 지속적으로 생긴다는 것이죠. 하지만 반대로 반드시 아셔야 할 부분도 있죠.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종목은 시가총액이 매우 작습니다. 소형주 특성상 변동성이 극심하고 뉴스가 소멸하면 급락도 가능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이 히든주가 되는 것입니다. 자, 힌트 3가지 드렸습니다. 신생아실, 스킨케어, 초소형주. 이 종목 맞히셨나요? 댓글에 종목명 한번 써주세요. 정답 댓글에는 제가 직접 자료를 전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출산 테마, 단순한 테마로 보면 안 됩니다. 대한민국이 국가 존립을 걸고 돈을 쏟는 분야입니다. 이 흐름 놓치지 마세요. 그리고 금일 상단 연락처를 통해서 신청하시는 분들에게 월강소가 이 히든주 어떤 종목인지와 이 종목에 대한 자세한 분석 자료 드릴 테니까요. 선착순이니 빠르게 이 히든주 잡아서 큰 수익 내보시길 바라겠습니다.